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네, 에세라파 손철입니다. 네, 표대표 표현봉입니다. 예, 우리가 그 지출의 중요성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통장 요정 김생민 씨가 요즘 또 활동 많이 하고 있죠. 네. 저희 회사에도 연락이 많이 왔던데 예? 아닌가요? 저희 회사예요? 네, 김생민 관련 프로에서 예, 예. 예. 아, 광고, 예, 예. 지출에 관련돼서 비용을 줄이자고 얘기하면서 광고비를 아주 세게 부르드는 그 지출 통제가 쉽진 않죠.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그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 자체가 또 지출 소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문제죠 항상. 그 문제 있는 가정들은 뭐 그 문제 거의 뭐 반 이상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뭐 이런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체크카드 쓰시면서 잘 관리하시는 분들도 늘어나지만 여전히 편리한 데서 오는 문제점들이 다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용카드 관련돼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은 5가지 꿀팁을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누려고 하고요. 금감원 자료에서 제가 조금 발췌를 한 건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도 몰랐던 내용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이용 대금 결제를 준수하자. 이건 아주 쉽죠.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결제 금액을 결제일에 그냥 준수해서 딱 결제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습관적으로 연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습관적으로. 네, 습관적으로. 심지어 저는 어떤 분들까지 만나봤냐면 소위면은 이제 소위는 장교 중에서 초급 장교. 소위는 막창인데. 네, 예전에 그 어떤 소위가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신용카드 회사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연체를 15일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맞아. 사회초년생이 그냥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친구들한테 돈 빌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연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용 등급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카드를 여러 장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한도가 하나가 막혀.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러게 되면 이제 나중에 오히려 이제 뭐 돌려막기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이제 신용도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재정상에 맞춰서 일단 카드 써야 되는 게 맞고 이 이용대금 결제일은 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맞아요. 혹시나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갚아야 된다. 이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제 연체가 되면요, 당연히 그 기간에 비례해서 연체 이자가 발생이 되고, 중요한 거는 이게 다른 카드사에서 발행한 카드라도 연체가 되면요, 이 카드사 간에는 연체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신용도가 하락하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신용도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도도 줄어들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카드 사용 정지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체에 대한 이자도 부담되지만 신용도 하락 위험도 있기 때문에 카드 이용 대금은 꼭 지키자. 아주 기본입니다. 카드 개수가 많으셔서 그래요. 개수가 다 줄이고 하나 정도만 있어서 결제일 잊지 않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신용도 하락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막상 이제 돈 빌려보면 이제 다르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1억을 빌렸는데 어떤 사람은 3%를 빌려요. 그러면 1년 이자 300만 원이면 되는데 어떤 사람 6%를 빌리면 그냥 1년 이자 600만 원. 뭐 거의 한 달에 25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신용 등급 이건 평소에 관리해야 되는데 기본은 하여튼 이렇게 연체하지 않는 거다.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돈 빌려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차이 나는구나. 네, 올해는 뭐 뭉치님 부자 모드로 쭉 가시려고 하나 봐요. 네, 두 번째, 할부 이용 기간별 수수료를 확인해 보자. 이건 또 무슨 내용이죠 이게? 재밌는 내용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할부를 이용을 할 때 몇 개월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제 금리 자체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할부 결제를 할 때 몇 개월로 해야 될지를 잘 선택을 하게 되면 수수료 절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할부를 이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할 경우에는 이자율을 좀 이제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예를 들면 이거죠. 이제 우리 할부를 하잖아요. 근데 2개월 할부면은 이제 그 이용 기간별 할부 수수료율이 틀린데 9.5% 정도. 예. 무이자 알기로서는 무이자가 아니면 대부분 할부 수수료 붙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근데 3개월에서 5개월 할부다라면 14.5%.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 할부다라면 16.5%. 그 말이면 뭐냐면 6개월 할부보다는 당연히 5개월 할부가 수수료 질량 면에서는 유리하죠. 왜냐 6개월 때부터 수수료율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연하게 3개월 아니면 6개월이죠. 맞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2개월과 5개월 때 수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6개월 할부, 3개월 할부가 머릿속에 디폴트가 되어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렇거든요. 아닌가요? 이게 뭐 맞는 말씀인데 김생민 씨가 이거 들으면 막 스투핏을 막 남발하고 그레이스 뭐 엄청난 스투핏 막 이런 거 하실 것 같아요. 예. 저희 할부 안 받는 걸로. 근데 이게 보면 요즘에 그 홈쇼핑 같은 거 어쩌다가 돌리다 보면 36개월 무이자 할부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진짜 제가 보고 있다가 진짜 아무리 제가 이런 거 뭐 굳이 필요 없는 거 사지 마라 하는데 막상 제가 보니까 막 사고 싶은 욕구가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데 좀 주의하셔라. 그러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필수적인 물품을 이용할 때는 할부 수수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지만 불필요한 것을 무이자라는 이유만으로 구매하는 것은 지양하자. 이 점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용하더라도 할부 이용 기간 및 수수료를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세 번째,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할부로 결제. 이게 좀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을 결제를 하면 그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철회권, 두 번째가 뭐냐면 항변권 같은 건데,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보면요. 철회권은 뭐냐면 어떤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할부로 결제를 하면 구입 물품의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할부 거래일 또는 상품 서비스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철회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야,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물건의 하자가 하자 여부에 따라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구입 물품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를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건 좀 저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떤 고액의 어떤 전자제품 이런 살 때 저는 그냥 그 체크카드로 그냥 이렇게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사는데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좀 고가의 물품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약간은 이제 의식적으로 할부 결제를 해서 뭐 계약 철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내는 그냥 반품하던데 택배 온 거 그거랑 이거랑은 좀 다른 건가? 일단은 이제 뭐 그거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7일 이내 하자 여부 없이 관계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측면인 것 같고요. 철회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항변권. 항변권도 또 재미있는 권리이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할부를 끊었죠. 할부를 하면 할부 기간 내에 뭐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는데 그 납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카드 할부 기간 중에는 어떤 결제 취소라든지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할부 기간을 한 6개월을 했어. 6개월을 했으면 우리는 한 석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당연히 그 부분을 이제 내가 의무적으로 그 할부를 지불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할부 기간 남아 있잖아요. 아까 말씀 36개월 할부를 했어. 근데 할부 기간 남아 있어. 그러면 취소라든지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토윈과 함께합니다. 세부 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게 저는 이 항변권을 보면서 야, 이런 제도가 있었나?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내용상으로 보니까 저도 뭐 익숙하지 않았던 건데 에세다빠님 얘기하셨던 대로 뭐 이 제도 자체도 철회권, 항변권이 적용 요건이 할부 거래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인 거래에 해당되니까 고가 물건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고가 물건인 거를 이제 구매를 고려하실 때는 네 그거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고려까지 같이 해주실 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그렇죠. 보시죠.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야 이거 할만한데 생각 들었거든요. 뭉치님 고가 물건 많이 사신다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할부를 많이 하자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를 쓰지만 어떤 큰 물품 같은 경우는 무이자로 할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냉장고 한 개 크게 산다. 300만짜리 돈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를 받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항변권 제도가 있다고 하면 조금 현명한 소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에는 철회권과 항변권이 있구나. 그래서 고위 물품을 살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충분히 한번 활용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가족 간 합리적인 소비를 원한다면 가족카드. 가족카드 들어는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가족카드. 가족카드, 신용카드 회사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게 되면 막 문자를 받아본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네, 예. 가족카드 발급 가능 뭐 이런 테라든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뭐 가족카드 한도를 얼마까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의 신용이죠. 나의 신용으로 뭐 가족들, 이를테면 뭐 와이프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이 가족 카드다. 근데 가족 카드 보게 되면 이제 장점도 있고 좀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좀 하나의 계좌에서 결제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에서 합리적인 소비 계획이 좀 가능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은 또 독립성을 또 침해할 수 있는 그렇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약간 눈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제가 가족 카드를 저도 쓰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 배우자가 와이프가 결제한 게 계속 문자가 날라와요. 부담스러워. 그래서 점점 이게 한 번씩 보면서 내가 생활비를 이 정도 줬는데 왜 근데 문자 날라오는 건 이거 한참 못 미치라는 생각 한 번씩 하기는 돼요. 그래서 이제 에세대빠님 말씀하신 무제공이 이거지 않을까. 그 말이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합리적인 소비 계획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이 뭐냐면 이 가족 카드를 활용을 하면 포인트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합산돼요. 합산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혜택, 그리고 회원 간의 이런 상호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활용할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족 카드 쓰시나요 혹시? 아닙니다.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배우자분을 존중. 네? 배우자분을 존중을 해서. 아니죠. 절 존중해서. 회사 내가지고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그 와이프한테 이제 생활비를 일정 정도 이제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신용카드를 아예 제 명의 신용카드를 한 장을 주고 있죠. 그래서 뭐 저한테 알리기 싫은 거는 그냥 현금 쓰고 뭐 알려도 관계 없는 것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신용카드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원한다면 가족 카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요. 그 선지급 포인트 활용을 신중히 하자. 자, 이거에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선지급 포인트, 예를 들면 또 세이브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할 때 카드사가 뭐 일정 포인트를 미리 지급해 주는 거죠. 냉장고를 한 개 사는데 지금 현재 뭐 포인트를 선 할인을 해서 300만짜리를 뭐 250만 원에 한다. 이런 내용들인 거죠. 즉 물품을 구입할 때 일정 포인트, 즉 최대 50만 원까지를 미리 지급하고 카드 대급을 대신 지급해 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면 뭐 3년이라면 3년 동안에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서 이 포인트를 통해서 이를 상환하는 제도, 즉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상환하는 제도예요. 즉 선지급 포인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고로서는 할인 혜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할인 혜택이 아니라 자기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서 현금으로 갚아야 될 부채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모르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채일까를 보면 사실 간단하거든요. 왜 카드 회사에서 이런 혜택을 줄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출 습관을 좀 안 좋게 만들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출 습관이 안 좋아져서 과소비를 하면 할수록 기본적으로 이제 카드 수수료들을 많이 가져가는 일단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뭐 다 못 쓰게 되면 뭐 나중에 다 뭐 본인이나 갚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카드사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뭐 포인트 적립률을 0.8%로 가정을 하고 선지급 포인트 5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얼마를 써야 되냐면요. 포인트가 적립되는 가맹점에서 3년간 월 평균 200만 원 이상의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200만 원 써야지. 네네. 50만 그래야 원. 이제 본인이 현금으로 안 내고 포인트로 상환이 가능하니까 실제적으로 이 50만 원 할인 받아가지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지출 습관만 엄청나게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200만 원 이상 카드로 쓰지 않으면 포인트가 적립이 생각했던 것보다 작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현금으로 상환해야 돼요. 미리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현금 상환을 할 때 하별 수수료가 고금리라는 거죠. 이게 얼마냐면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서 약 40% 정도 수준입니다. 예. 즉 200만 원 이상 쓰지 않으면 선 지급받은 포인트에 대해서 현금으로 갚아야 되고 그에 대해서 할부 수수료가 40% 붙는다는 거. 미쳐버리는 거죠 이거. 40%가 아니라 고금리 이자 10% 20% 수준이다. 제가 40%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이런 선지급 포인트 관련돼서 이런 그 카드 사용 실적을 다 못 채워가지고 현금으로 청구하는 상환 비중이 40%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10명 중에 4명은 현금 박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훨씬 더 높은 금리 내고 그걸 갚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런 생각 딱 드실 거예요. 우리 집에 원래 한 신용카드 200만 원 정도 쓰는데 그럼 여기다 모아서 이렇게 하면 나 이거 되게 합리적인 사람일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걸 잘 관리하실 분이면 저희 늘상 얘기하는 소비 관리 힘들다 그것도 다 잘 해내실 분이거든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금융사는 미칠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 이분이 이걸 잘 못 지켜가더라도. 근데 제가 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보다는 10명 중에 4명이 못 지키는 일이면 그런 일 하시지 말고 지금 사실 수 있는 규모 내에서 소비하시는 게 맞죠. 좋은 이야기네요. 하여튼 그 선지급 포인트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한번 확인해 보자. 갚아야 될 부채다. 자, 오늘은 이 카드 사용 관련돼서 5가지 팁을 한번 알아봤고요. 잘 사용하면 좋죠. 근데 이제 오늘 내용 들어보니까 참 이면에 우리가 몰랐던 게 많이 있고 결국은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다 처먹구나. 또 본의 아니게 뱉어내는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현명한 지출을 위해서 카드 사용 잘 하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 저희가 또 시간 내서 짬짬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